여러분, 만약에 연불을 열심히 해서 얻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뭐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이겠지만 그 전에도 알아야 할 두 가지라고 합니다. 깨달은 선지식들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는 사랑과 자비이고 하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 집사람하고 아주 친한 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제 집사람이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친한 분이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책을 너무 좋아해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이렇게 독서광이죠. 말하자면 독서가 취미인 분이세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보통 책을 많이 읽은 분들 보면 아주 심오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부스부스 나오는 말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분은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독서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 독서 새물결 운동 모임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했어요. 독서 지도사들을 만들어가지고 배출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독서를 하고 나서 그냥 읽은 걸로 그냥 그만두게 되면 아무런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을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기 전에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내가 가는 그 지방에 대한 역사도 다시 따로 공부하고 지형도 다 해놓고 사람의 풍습은 어떻고 사람 그 특징이 뭐고 이런 거, 또 먹거리는 무엇이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거 하고 그냥 여행을 삥 둘러서 가이드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서 보고 듣고 와가지고 아무런 또 후속 다시 만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베트남에 그냥 놀러 갔다 온 것에 불과해요. 별 의미가 없죠. 그거는 30%도 못 본 거예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쫙 가가지고 이거 저걸 전부 상황을 알고 역사도 알고 이렇게 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나면 그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연을 해본다든지, 저는 강연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강연을 하면 사람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학위 받은 분도 많고 학력도 다 높아요. 그런 분들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공감을 주지 않으면요 절대 다시 부르지도 않아요. 강사로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강의할 때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책만 보고서 좋은 것만 뽑아서 해주는 것도 서비스잖아요. 또 자기가 생각해서 언뜻 연불하다가 특히 언뜻 떠오르는 생각에 떠오르는 걸 가지고 강연을 하면요 인기가 짱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거를 탁 내놓으니까. 그 김미경 씨나 대강사인 김미경 씨나 김창옥 씨나 이런 분들 강연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말을 해서 공감을 주잖아요. 엄청나게 연구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나깨나 앉아서나 그것만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내가 자기 주장도 하고 내가 본 건 이렇다 뭐 찬반 뭐 이런 것도 해보고 해야만,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독서한 것은 그냥 흘러가는 물에 불과해요. 베트남 그냥 한번 휙 돌아온 눈팅한 거밖에 안 됩니다. 한번 그 쇼핑한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한번 물어봐라. 연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거나 또 연불할 때 필요한 게 뭔지를 물어봐 나한테. 그랬을 때 내가 답변을 참 멋지게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연불을 해가지고 이런 지혜를 얻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 연불 명상을 해서 지혜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를 결코 측정해 볼 수가 없어요. 학생은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봐야만 내 학력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무슨 연불에 무슨 그런 걸 따지고 하느냐. 참 정말 따지는 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 자기 수행력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그러기 때문에 30년 40년을 해도 별다른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연불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지 뭘 따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바둑을 띄워도요. 바둑에도 급수가 있어요. 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탁구를 쳐도요. 급수가 다 있어요. 부수가 있어요. 부수가. 그 사람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어요. 1부는 최고 잘 치는 사람들만 하고 4부도 굉장히 잘 치는 실력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학력도 있고 기력도 있고 경기력도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흥민처럼 많은 돈을 받고 연봉을 엄청나게 받고 뛰는 선수도 있고 뭐 연봉 2천에 뛰는 선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실력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을 해가지고 이 능력 차이가 없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확실히 있어요. 그것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알게 돼요. 말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아도 알게 돼요. 사람한테는 그런 감각기관이 다 있어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것은 그런데 지혜는 언제 나올까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길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만 나와요. 제가 한번 큰 실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연불선을 15년을 했는데 책을 쓰려고 글을 딱 써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그때 실망이 아니라 절망을 했어요. 제가 절망. 아니 내가 알기는 연불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지혜가 생긴다는데 내가 지혜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때 참 헛 명상, 헛 연불을 했구나라고 느꼈어요. 제가. 정말입니다. 저는 책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유명해지려고 쓰려고 그랬어요. 왜? 채식을 좀 하라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유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책도 몇 권 쓴 사람이 와서 저자 직강이다 해가지고 하다가 뭐 채식 얘기를 해야지 좀 듣지. 들어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아예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쓰고 싶지는 않지만 책을 쓰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책을 2권 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41년 8개월 동안 교직 생활을 했으면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바보도 아닌데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써낼만 하잖아요. 그래서 쓴 것입니다. 물론 뭐 크게 히트를 치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긴 샀어요. 근데 본전 이상은 했다 그래요. 그 출판사에서. 그래서 뭐 그런 대로 뭐 아주 최고의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올렸던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이죠. 자신도 지혜를 활용하지 않으면 역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아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니고 있든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를 자주 많이 꺼내서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연불하는 거하고 지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지혜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깨우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은 한 방에 뭐 파파방 터지듯이 뭐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다 여물어 가지고 어떤 때가 됐을 때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정말로 그 사람이 경지에 올라야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깨닫고 자비심을 키우는 것에 연불의 목적을 둬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